수거책으로 이용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가도 또 쉽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둘러대는 핑계에 속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법무인 백송의 박윤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얘기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관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조심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를 여러 건 맡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제 의뢰인들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엮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된다는 말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들은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내에서는 속칭 인출책, 수거책 등을 활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수거책 등은 수사기관에 검거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역할을 나서서 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주범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과 전혀 관련 없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서 직원으로 채용한 후 수거책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 장기판의 말처럼 이용하다 버린다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기관에 잡힌 수거책들이 자신은 속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더라도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실형 선고도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케이스를 알려서 억울한 범죄자가 생겨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변호사님의 바람처럼 이런 케이스가 널리 알려지면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않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을 테고, 그럼 보이스피싱 범죄도 줄어들 테니 일석이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기도 모르게 엮이게 되는 시초는 거의 대부분 구인구직입니다. 알바천국, 알바몬을 비롯해 교차로, 네이버 밴드 등에서 구인글을 보고 연락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인 경우도 있고, 이력서를 등록했는데 연락 온 곳이 보이스피싱 조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바천국 등은 일반인을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 공공연하게 올라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허점을 노린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사는 대부 중개업체라거나 구매대행업체, 신용정보와 아웃소싱하는 업체 등 그런 회사라고 거짓으로 소개한 다음 해당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건당 10에서 15만 원을 주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온라인 면접을 한다면서 절대 대면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법, 사진 등을 요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어 실존하는 회사인 것처럼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보내준다니 이에 쏙는 사람이 많겠는데요. 그렇게 취직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일정한 근무지 없이 편한 곳에서 대기하라고 한 후 일이 생기면 배당하겠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A팀에서 돈을 인출해오는 일은 잘 없고 거의 대부분 사람을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시킵니다. 받는 돈의 명목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둘러대는데요. 대출금이나 물품 등 대금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회사가 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돈을 건넨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인 거죠. 대출금 같은 걸 직접 가서 현금으로 받아오라고 하면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거책으로 이용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가도 또 쉽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둘러대는 핑계에 속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처음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을 시키지 않고 처음 며칠 동안은 필요도 없는 서류 배달이나 부동산 현황 조사 같은 일을 시켜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많고, 구매 대행을 빙자해 돈이 아닌 금을 받아오도록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받은 돈을 ATM을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눠서 송금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유도한다는 것도 특이점이겠네요.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지만 오랫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피해가 지속되는 것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기 때문인데요. 그와 더불어 수거책으로 이용할 사람을 속이는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니 반드시 피하라고 정리해 줄 수 있나요?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 가본 적도 없고 일을 지시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 둘째, 어떤 명목이든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지시한다. 셋째, 받은 돈을 ATM을 통해 나눠서 입금하라고 한다. 일자리를 찾았는데 이런 경우라면 그 회사는 100% 실체가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하면 피해 예방, 방지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었는데 오늘은 김혜경 변호사님이 역발상적 사고로 억울한 범죄자가 되지 않는 법을 알려주었네요. 오늘도 저희 백성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